안녕하세요. 팀 상부상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앱 타이틀은 교수와 학생 간의 1대1 소통 창구입니다. 목차는 팀 소개, 문제 배경 및 공감, 문제 정해,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후기 순입니다. 팀 소개를 하자면 조장을 맡은 공예과 박혜린, 영상 파트를 맡은 유뮤직학부 정희성, 문서 파트를 맡은 문예창 작학과 오태연, 디자인 파트를 맡은 공예과 김민정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과 특성, 자신이 자신있어하는 부분을 맡아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앱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문제 배경 및 이에 대한 공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정하게 페르소나 속 단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단비이고 나이는 23으로 현재 단국대학교 공예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격은 열정이 있고 곧 졸업을 앞둬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 학교 대내의 공모전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고민거리는 영화 소품을 만드는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이 단비의 현재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이응 보충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배워보려 하지만 단국대학교 천안에는 영화과가 없어 교수님에게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비는 타 대학이라도 좋으니 교수와 소통을 원하고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구상한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공예과 단비는 영화와 관련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지만 학교에 영화과가 없어 한계를 느낀다. 정보를 더 알고 싶은 단비는 다른 학교과 교수님에게 연락을 보내려고 했지만 일일이 각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교수님 메일을 찾고 메일을 보내는 일이 번거롭다고 느꼈다. 단비 선배,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모전 하나를 찾았는데 선배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선배 오너의 전공인 공예를 살려서 영화 소품을 만드는 공모전이네. 정말 잘 찾았다. 단비 영화가 좋아서 영화 동아리에 들긴 했지만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얻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단비 저희 학교에는 영화과 교수님도 없고 완벽하게 공모전을 준비해서 내고 싶은데 저 어쩌죠? 선배 그러게. 다른 학교 영화과 교수님께 메일 보내기도 번거롭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저지? 단비 다른 학교 교수님이셔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건의해볼까요? 다음으로 문제 정해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느낌 파트에서는 단비가 문제 상황에서 생각했을 법한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영화과 교수님께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방법은 없을까? 궁금한 걸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고 싶은 건 많은데 정보가 부족해서 답답해. 경험 파트에서는 단비가 영화과에 들어가게 된 경험을 적었습니다. 패션 디자인과와 연영과가 함께 작업한 공연을 본 적 있다. 같은 과 선배의 작업물이 무대에 올라간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 영향력 파트에서는 단비가 왜 이런 문제 상황을 생각하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적었습니다.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연출에 관심이 많아졌다. 영화 관련 공모전을 추천받았다. 말과 행동 파트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단비가 할 법한 말과 행동을 생각해 적었습니다. 개인 포인트는 다른 학교 영화과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얻고 싶다. 이고 페인 포인트는 다른 학교 영화과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얻고 싶다. 입니다. A2L5U 관찰법은 A 공모전 준비를 한다. 자취함 영화 동아리 가입한다. 이 학교에 영화과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낌,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단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이 동아리 친구들과 영화 관람을 하고 토론한다. O 3D 프로그램 공부함, 각 학교 사이트. U 영화를 좋아한다.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영화 관련된 진로도 생각 중이다.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같은 과 선배가 자신이 만든 소품을 무대에 올린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영화 쪽으로도 진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다음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이용한 스캠퍼를 작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 대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C 결합 무엇과 결합할 것인가? A 응용 무엇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 M 확대 축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어떨까? P 다른 용도로 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E 제거 일부를 제거하면 어떨까? R 재구성하면 어떨까? 약자의 정의들입니다. 7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각자 아이디어 하나씩을 넣어서 총 28개의 아이디어들을 완성했습니다. S대체에서는 SNS 기능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하자는 아이디어와 채팅 기능을 가져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소통하는 것 보다 더 쉽고 원활하게 소통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 비대면 상담 시스템과 챗봇, 음성인식 시스템을 앱에 적용하여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C 결합에서는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서 포트폴리오가 열람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결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넣어서 간단한 질문 같은 것은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근접해 있는 대학원생과 조교들도 앱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통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 적용에서는 질의응답 혹은 걸음수,
상담 참여도 수준으로 무료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교수님 이야기 콘텐츠라는 이름의 창을 만들어 앱의 목적인 다른 과와에 가까운 접근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M 변경 확대에서는 범위를 더 확장해서 전문적인 지식 획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게시할 수 있게 해서 교수 학생 기업 학생 간의 정보 교류와 캐스팅이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P용도 변경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합작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호감 표시나 아니면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내용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창구도 여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제거에서는 주된 아이디어였던 진입 장벽을 간편한 소통 창구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디어를 냈고, 시간과 장소 구애를 제거해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R 재배열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교수도 학생에게 학생도 교수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재배열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한 비교법을 이용해 이런 아이디어 평가 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스캠퍼를 이용하여 나온 아이디어들을 비슷한 것끼리 A부터 J까지 나누었습니다. 1. 실현 가능성 2, 접근성 3, 효율성 4, 시장성 5, 창의성 6, 소통성. 그리고 1 순위를 정한 결과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온 소통성, 접근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순으로 4가지 최종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도출된 아이디어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채팅 기능과 피드백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댓글 기능이 가중 점수가 동률로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비대면 상담 시스템, 4순위는 합작 제안, 5순위는 익명제도, 6순위는 포트폴리오 게시 또는 열람 기능, 7순위는 공통된 질문과 답변 공유 시스템, 8순위는 예약 상담 및 자동 알림 시스템, 9순위는 챗봇 또는 음성인식 시스템, 10순위는 포인트 제도 순서로 중요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문제였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중요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플로우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알고리즘은 앱을 처음 들어갈 때 나오는 창으로 원래 아이디가 있으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고,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학과나 신상 정보를 적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주플롯 알고리즘은 주된 앱의 기능으로서 교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직접 관심이 있는 분야의 교수를 선택하여 채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팅을 요청하는 이유를 써서 보내면 교수 측에서 채팅을 연결할지에 대한 답은 최대 2월 3일 내에 결정합니다. 채팅이 끝나면 상담의 질과 참여도를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교수 측은 포인트를 바로 얻게 되고, 학생은 후기를 작성하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 선택창에서 원하는 교수를 찾기 못했다면 상담원을 대체하는 비대면 상담 시스템 봉봉이에게 원하는 교수님을 찾아달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 똑같이 채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를 게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앱에 게시할 수 있고, 타인의 열람 요청이 가능한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되면 소정의 포인트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도 물론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다른 교수님 혹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열람 요청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학생 혹은 교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 채팅을 통해 합작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제도 알고리즘은 앱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입니다. 포트폴리오 열람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고 포인트를 열람했을 경우와 자신이 채팅 요청 온 것을 수락했을 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리고 채팅이 끝난 후 후기를 작성했을 때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채팅 요청을 보낸 학생의 포트폴리오 열람 알고리즘은 채팅 요청을 보낸 학생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열람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선 채팅 요청을 수락할지 수락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수락을 하면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는 거절할 때 꼭 거절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앱 화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앱을 들어가면 나타나는 로그인 창에는 전화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셜 계정으로도 로그인 및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활한 앱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을 적어야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포트폴리오 구경하기, 맞춤 교수님 찾기 이러한 주요 기능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앱 중간에 배치했고요. 맨 밑에는 홈, 알람, 개인 설정, 채팅방 기능, 기타 기능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경하기 창에서는 남이 공개로 올린 포트폴리오들이 한눈에 보이고 클릭하면 더 자세한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채팅 공유 등의 아이콘들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SNS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구경하다가 포인트가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적립하거나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음으로써 부적절한 도용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열람한 후에는 합작 요청 칸이 열려서 합작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채팅이 연결됩니다. 이 앱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 기능에서는 인공지능이 관심 있을 것 같은 교수님들을 추천해주고 교수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교수님에게 채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채팅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은 것은 인공지능 챗봇인 봉봉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 교수 추천뿐만 아니라 캘린더 칸의 일정을 잡아달라 하면 자동으로 잡아주거나 일정을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기입니다. 회의는 주로 수업이 끝난 후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지켜 정해진 과제들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성실한 과제 수행은 아마 역할의 완벽한 분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로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성의를 보여서 여기까지 탈 없이 올 수 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생한 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